네, 투자상의 1%는 지금입니다. 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추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제인씨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금요일에 뉴욕장이 좀 많이 밀려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시장 나름 힘을 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좀 똑똑하시게 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걸까요? 사실 이거 네. 똑똑하기보다는 네. 이제 학습이 된 거 아닐까요? 아하. 이제 야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다가 네. 빠지면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매수 대기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이 조금 밀려도 바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됐죠. 네. 근데 여기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미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코멘트를 드리면 사실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금리 인하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매파적인 인물이 아니라 비둘기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됐으면 아마 시장은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연준이 트럼프 입맛대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매파적 인물이 앉혀졌다라고 해서 이게 뭐 앞으로 금리 인하 절대 안 할 거고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미증시가 흔들렸다. 뭐 그건 인정이긴 한데 뭐 이게 뭐 시장의 방향성을 우하향으로 만든다던가 뭐 투매를 불러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네. 사실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더 앞부분에 많이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증시가 왜 잘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라님께서 코스피 코스닥 부양책을 펼치신다고 하니까 잘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국내 증시가 잘 가고 있는 건 네. 미증시가 바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매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증시가 우상향도 아닌 것이 우하향도 아닌 것이 계속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진 것처럼 네. 계속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뭔가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투심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위로 방향을 잡게 됐을 때 네. 혹은 이제 아래로 방향을 잡게 됐을 때 미증시가 아래로 방향을 잡는다는 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장이 나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가 요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점 자체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고점 자체를 23,800포인트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만 오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미증시. 근데 국장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투심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이제 이 아래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아래로 단기 조정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수렴의 끝에서 위를 돌파했으니까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이제 위냐 아래냐 어디를 갈까요?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스닥의 경계심이 큰 거거든요. 미증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관방 심리가 큰 것도 이 수렴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윈지 아래인지 방향성을 몰라. 근데 아래로 방향성을 내리잡는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 주는데 네. 국내 증시가 지금처럼 혼자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지금의 과열을 시키기 위한 투매 혹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증시가 위를 치고 올라간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증시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미증시가 다시금 상승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부터 미증시 다시 상승 시작하는구나. 그럼 안전한 미증시로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의 투심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위든 아래든 위축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위를 치고 가면은 네. 이제 국내 증시도 따라가긴 하겠죠. 근데 상승폭이 지금보다 좀 더뎌진다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아래로 내리꼽으면 이제 그때는 국내 증시도 정말 운이 좋으면 횡보인 네. 거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시장이 고평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열됐기 때문에 이 과열을 풀어가는 뭔가의 액션이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미증시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미증시의 수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투자를 할 때는 역시 국내 증시 빠져도 그냥 바로 올라가네. 완전 개꿀이네. 떨어지면 잡으면 되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거 미증시가 방역성 잡으면 국내 증시 이거 조금 조정이라던가
뭔가 횡보라던가 투매라던가 이런 가능성도 열리니까 지금은 조금 내가 지지선을 확실하게 잡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도 남겨드렸어요. 이게 아침에 제 장전 시황을 제가 항상 아침 한 7시 정도에 남겨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남겨드렸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10포인트까지 밀렸다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30분 봉에서 60일선 보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그 자리가 이 30분 봉에서 60일선. 정확히 거기에 딱 찍고 반등했죠. 네.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과열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여기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과열됐던 투자 심리가 확 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는 거랑 네. 뭔가 이제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매수 버튼이 잘 안 아예 눌리죠.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빠져도 왠지 다시 올라갈 것 같아라는 심리가 크지만 맞아요. 저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더 빠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커지게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증시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캉캉 아래로 밀릴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너 이 자식 시장을 아주 부정론자구만 이게 아니라 예. 저도 시장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충격이 생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할 필요는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랑 네. 그냥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종목 사놓고 빠지면 어쩌지? 발 동동 구르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1110포인트 이탈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070에서 1080까지 한번 밀릴 수 있고요. 심하면 102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에서 10% 가까이가 눌렸다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네.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뭐 사실 코스피까지 얘기를 하자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따 QR코드 네. 나오면 거기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 씨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약간은 국장으로 쏠린 면도 있다.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봤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 중일까요? 실시간 순매수 탑 10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초고수들은 담고 있습니다.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TP를 계속해서 올려잡는 리포트가 나와지고 있긴 합니다. 오늘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네, 3위는 효성중공업 최고가 돌파 이후에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공업 쪽 부문이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건설 부분은 다소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5%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4위는 루닛은 지난주 금요일에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20%가 넘게 밀렸었죠. 오늘도 하락한 뒤에 2%까지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무디스가 기업 신용등급을 A3로 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A등급을 받은 건 처음이다라고 하죠. 또 해운이 호실적에 기인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주고 있고요. 약세장에서도 1%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S 역시나 자회사 엑식스 솔루션즈 IPO를 철회했다라는 그런 악재가 좀 있었죠. 이틀 연속 6%대 약세에 좀 그려가고 있는 LS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삼성전자를 항상 체크해 주시니까 오늘도 좀 보겠습니다. 네, 개장과 동시에 16만 전자 내줬고요. 90만 닉스도 내줬습니다. 삼성은 그렇다면은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는 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사고 물린다 마인드로 가야 되거든요. 물려도 좀 괜찮다. 그러니까 물리고 시작한다 그냥. 내가 지금 그냥 물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살지 진짜 고민되는 분들은 네. 사실 제일 맘 편한 게 삼성전자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그럼 조정 안 와요? 아니 삼성전자도 시장 빠지는데 뭐 자기 혼자 올라가겠어요? 같이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영원토록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도 이게 방향성이 앞으로 다시 코스피는 2천, 3천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눌렸다 가는 거지 뭐. 다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잠깐 눌리는 게 이거 상승폭이 너무 커가지고 살짝만 눌리는 것 같은데 엄청 아플 수도 있겠는데 이게 걱정인 거거든요. 네.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빠지면 삼성전자 같이 빠질 거예요. 근데 시장 반등하면
누가 삼성전자 버리고 혼자 시장 지수 반등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그냥 무난하게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이거 썰 풀면 긴데 간단하게만 풀어드리면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성전자를 또 많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옛날부터. 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5만 원부터 막 삼성전자 살 거 없으면 그냥 삼성전자만 사라고 막 했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뭔가 이슈가 던져지면서 주가가 위로 밸류업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왜 삼성전자 좋아요 하면은 다들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D램의 가격이 폭등하고 삼성전자가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건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 엔비디아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죠. 테슬라의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갈 땐 이제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이쪽 하고 있는데 이걸로 매출도 좋아질 거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슈 말고 아직 등장 안 한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등장 안 한 이슈라고 하면 저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TSMC에 대해서 완전 무시당하고 약간 삼성전자는 안 돼 뭐 이런 건데 또 이거 풀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번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같은 거거든요.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뭐 XR 기기 같은 거 있죠. 로봇 피지컬 AI가 지금은 로봇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하드웨어 스마트 기기들 지금은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지만 이 다음 세대의 기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메타가 그걸 준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2번 정도는 저 위로 밸류업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는 어쩌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빠지면 나눠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3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그냥 사놓고 물리면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사지 뭐 여기서 좀 더 많이 사지 뭐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 아니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왜 매수 많이 들어올까요?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원래 매수를 하는 거고 추세선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선 하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만하죠. 왜냐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갱신할 테니까. 근데 설령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다양한 밸류들을 생각해 보면 아래에서 더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뭘 살지 모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그냥 까짓거 물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꾸준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워낙 대장주도 국민주이기 때문에 좀 물려도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매도 상위 10가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1위의 삼양식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하락세에 이어가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죠. 주가 고공행진 또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4%라는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기고요. 4위에 있는 달바 글로벌은 처음 올라온 종목입니다. 작년 5월에 코스피에 입성한 이후에 프리미엄 화장품 이미지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로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5위의 에이프릴 바이오는 4%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토피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음에도 주가 반영이 제한적이어서 임상 성과에 따라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평가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도 오늘 3%대 상승 보여지고 있죠. 미코는 2주 내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C 본도에 대한 기대감 맞물려 있는 종목이고요. 7위에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와 대형 방산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빨간불 켜지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또 현대차 저희가 안 볼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뭐 시장이 밀리고는 있지만 보합권대에서 좀 나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현대차 나쁜 말 하면은 사람들이 너가 뭘 안다고, 너가 현대의 미래에 대해 아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쁜 말 하실 건가요? 사실 나쁜 말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그거예요. 지금
칼날 위를 걷는 느낌? 약간 살얼음판이다. 살얼음판이에요. 약간 지금 이걸 걸어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딱 그 느낌이 지금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나쁜가? 아니요, 좀 좋죠. 아니죠. 실적 네. 뭐 좀 아쉬운 실적을 냈긴 했지만 뭐 관세 영향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나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도 하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까지도 와 피지컬 AI 야 현대차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 참 괜찮겠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사실도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고평가냐?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고평가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현대차가 자기 혼자 올라갈까요? 아닐걸요? 네. 같이 빠지겠죠. 그랬을 때 최근의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폭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현대차 투자자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난 가치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정작 주가 밀리니까 지금 불안하잖아요. 막 지금 맞아요. 어떡하지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분봉에서 60일 정도 선 지금 이게 상승 랠리가 나오고 나서 네. 지금 여기 한 번도 안 만났죠, 이 노란색 선. 자,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47만 원 정도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사람들의 지금 밑으로 지지선이 단단할 때는 여기 안 깨져. 여기 설마 여기 내주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중요한 지지선 깨졌는데.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 시장까지 같이 밀리고 있어봐요. 그랬을 때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널널하게 수익권이에요. 그 사람들 차익 실현 매물들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순간적인 조정의 폭이 좀 커질 수 있고 현대차는 지금 얘가 반드시 지켜야 될 라인은 47만 원 정도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만약에 이번에 이 자리를 깨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하락 추세를 조금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47만 원 라인 깨면 그 다음에는 45만 원 라인에서 반등 한번 나오겠죠. 하지만 전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하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요. 거기서 또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40만 원까지 눌리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현대차 좋다 하면서 사놓을 게 아니라 현대차가 47만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면 얘 4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흐지부지 반등으로 끝나게 되면은 당분간 좀 저점을 또 계속 갱신할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나쁜가? 아니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했는데 네. 이거 보시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자리가 어디죠? 40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다 한들 현대차가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9만 원이 40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억소리 나거든요. 이거 그쵸.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담아둘 게 중요한 자리가 47만 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고점 더 올릴 거예요. 하지만 47만 원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추세에 힘이 좀 빠져서 눌림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방어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대차는 좋아요. 좋은 기업 맞지만 예. 이거 체크하라고 남겨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워낙 좀 밀리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하는 분 계실 텐데요. 알려드린 47만 원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 LG전자 올라와 있고요.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함께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LG전자는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되긴 했지만 1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일 뿐만 아니라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첫 분기다라고 합니다. 주가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작년 4분기부터 외국인의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백화점 관련주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에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주가 저점에서 정말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최고가 부근에서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앞서도 전략 세워드렸죠.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에 주가 최고치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리브스메드도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약간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대 하락이고요. 오름테라피틱스도 3%대 약세, 그리고 셀트리온도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저희가 항상 또 짚어드렸으니까 오늘도 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오늘 그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SC 임상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어요. 또 3개월 안에 유럽이나 국내에 좀 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셀트리온에게 큰 호재가 돼서 좀 주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뉴스는 너무 늦다. 셀트리온은 네.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그러니까 종목마다 뉴스가 되게 중요한 종목이 있고요. 네. 셀트리온은 그런 거랑 하등 관계가 없이 뉴스랑 관계가 없다. 사실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호재성 뉴스 같은데 셀트리온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예. 일단 지금 셀트리온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주간 순매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네.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지수 올라갈 텐데. 제약바이오 코스닥 지수 올라간다고 했는데 근데 불안해 지금 시장이. 막 무너지면 어떡하지?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차피 갈 텐데. 근데 제약바이오 애들 중에 실적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 좋은 셀트리온으로 가자. 사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 SDI를 제가 말할 때도 2차 전지 뭐 코스닥 얘기를 하는데 삼성 SDI는 코스피 종목인데 왜 그러시죠? 이러시지만 예. 섹터로 보시는 거예요. 2차 섹터.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지수는 결국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 갈지 아니면 진짜 잘 버텨가지고 위로 올라갈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긴 올라가 이걸 아는데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걸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쪽은 실적이 안 좋겠다. 또 금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 영 불안한데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버릴 수 없을 때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사면 돼요. 그런 종목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상승하다 약세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주봉상 박스권 상단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9만 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19만 5천 원 정도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더 고점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약간 묵직한 종목 제약바이오 중에 뭐 사지? 제약바이오 뭐나 담아두고 싶은데 하면 조금 느리더라도 셀트리온을 분할 매수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항상 뭐 볼지 모르겠다라고 하다면 셀트리온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주가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도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주간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요. 네, 순매도 상위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ABL바이오, 리가캠, 올릭스, 알테오젠, D&D 파마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작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립 9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증권에서 3,000스탁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종목에 집중을 하되 그 안에서는 바이오텍에 관심을 두는 편이 좋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은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D&D 파마텍인데요. 오늘 순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도 좀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주가 흐름 좋았죠. 오늘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 우상향 보여지고 있죠. SK하이닉스 향, TC본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 기조까지 합해서 주가 우상향 해줬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올릭스를 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올릭스 제약바이오 안에서 왜 올릭스를 지금 봐야 될까요? 사실 뭐랄까 고민하다가 그냥 찍었습니다. 딱히 볼 게 없나요? 네, 지난주엔 사실 ABL 바이오 말씀해드렸잖아요. 근데 다 보니까 죄다 제약바이오 섹터더라고요. 그래서 올릭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매매하시는 종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만치료제로도 워낙 유명했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비만치료제 가자 외칠 게 아니라 얘도 좀 교과서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해당 종목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남겨드리면 일단 해당 종목은 1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의 박스권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올릭스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올릭스는 뭐 비만 치료제니까 좋다.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고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박스권 상단 찍고 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올릭스를 투자하고 있었고 이게 박스권인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팔았겠죠. 일부라도. 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박스권 중단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12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지금 뭐 순매도 상위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12만 원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도하고 이런 느낌으로 박스권 형태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2만 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도 이탈하는 거고 일봉상 박스권 하단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10만 원대, 11만 원대까지도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를 내가 지금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 라인이 12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박스권 중단, 상단 아래로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지금 이 포인트, 이 12만 원, 15만 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으로 내 평단을 최대한 잘 맞추는 게 관건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올릭스까지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표님 종목을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지금 또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제 36%가 넘게 올라와 줬는데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지금 자리도 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이유에서 좀 가져오셨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저 이 종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거 갖고 왔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럴걸요.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저건 무슨 지금? 종목이지? 최근에 핫한 종목이 아닌데? 라는 느낌일 텐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전력 효율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력.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묶일 수 있고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도 다 묶이는 종목이라서 네.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뭐 일단 한 15,800원? 15,800원 정도? 여기 오면 여러분들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고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 16,000원 아래로는 겁 안 먹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말하면 또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미리 말해둡니다. 16,000원 아래로 오면 그때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줬던 LS 머티리얼즈까지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정말 좀 시장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을 좀 깊게 만들어 두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부족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면 또 좋은 전략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래 QR코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 진짜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어허. 여기서 감정적으로 취했을 때 이번에 한번 잘못 넘어지게 되면은 네.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뉴스가 좋다더라, 어떤 종목 좋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매매할 게 아니라 네. 시장 구간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만약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평단 관리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놓침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남겨드릴 테니까 네. 아래 오시면 도움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합니다. 시장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